퀴즈를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매주 제가 진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격주나 아니면 뭐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달은 제가 오늘 금요일 11시에 하고, 다다음 주 금요일에도 오늘 내용에 이어서 복습도 할 겸, 뭐 다른 내용도 알려드릴 겸 해서 26일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오늘 되게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한 80여 분 정도 신청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30분, 31분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저희 수업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서 늦게 오시면 손해예요. 그래서 바로 일찍 들어오신 우리 멘토님들을 위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024년과 2023년에 나왔던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자료집 대부분 받으셨죠? 우리 오늘 들어와 주신 멘토님들 받으셨을 건데, 그 통합 공고 자료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올해는 이렇게 됐구나. 작년엔 이랬는데 올해는 뭐 요쪽이 조금 더 괜찮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였네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홍보 자료집 다 메일로 대부분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우리 분들 계실까요? 못 받으신 멘토님들 계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계신가요? 제가 채팅방에 드리려고요. 통합 공고 자료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는데, 우리 못 받으셨어요. 잠시만요.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되니까 제가 드릴게요. 그러셨구나. 우리 엄청 알짜 정보를 드렸거든요. 올해 나오는 창업지원 사업의 자료를 다 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용량 관계상 다 드릴 순 없고, 오늘 핵심적으로 하게 될 홍보 자료, 이 문서만 드릴게요. 네, 이 문서 지금 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PC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오늘 내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올해는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시작해보는, 공부해보는 시간, 아이고, 이렇게 메일 주소까지. 제가 이 메일로는 보낸 것 같은데, 한번 스팸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누리 멘토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 공부 자료를 토대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료집을 딱 열었는데 약간 멍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야? 뭐 이런 느낌? 글씨가 너무 많죠.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료집 보내고 이제 오늘 11시부터 1시간 동안 통합 공부 자료집 분석해 드리려고요. 우리 이 라이브 클래스는 평생현역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하고요. 저는 그 평생현역 커뮤니티의 방장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앙코르 커리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중장년 분들께서 창업 활동도 하시고 커리어를 앵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운영 중인데 그중에 창업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료 라이브 클래스들을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생현역 커뮤니티에서 주최를 하는 라이브 클래스이고, 현역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들의 99.9%가 40대 이상이세요. 특히나 45세 이상으로만 따져도 95%가 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수업은 굉장히 쉽고, 제가 좀 말이 빠른데 최대한 천천히 쉽게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다. 그러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평생현역 커뮤니티에 계신 멘토님들을 위해 준비한 클래스여서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피 4기셨어요. 사피가 뭐냐면요. 그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뭐 자기소개서도 컨설팅 해드리고 뭐 역량 강화 뭐 이렇게 코딩하는 우리 청년들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컨설팅 해드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멘토님, 조단원 멘토님.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아, 정부 지원 사업 뭐 할 수 있겠는데? 이거 하나만 얻어가시면 오늘 수업 목표 끝입니다. 우리 멘토님들, 대표님들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멘토님들이라고 하잖아요. 평생현역 커뮤니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제 리스펙하는 의미로 멘토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 입에 붙었어요. 멘토라는 단어가. 근데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단어를 바꿔볼게요. 대표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가 지금 다 대표님이실 수도 있고 예비 대표님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대표님으로 제가 호칭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녹화 버튼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2023년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자료를 서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기 전에요. 저희가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채팅방 보이시나요? 채팅이라고 써 있을 거거든요. 채팅이라고 써 있으실 텐데 거기를 누르셔서 나에게 해당되는 숫자를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답변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뒤로 갈수록 조금씩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해당하는 거 적어주세요. 우리는 다수결에 따라서 답변이 많이 나온 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아셨죠? 질문이 2개인가 3개예요. 잘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연령대를 숫자로 알려주십시오. 와, 우리 20대도 들으세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50대, 20대. 오늘은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시구나. 40대, 30대, 50대, 4, 5. 보통 창업 지원 사업은 2편으로 나눠요. 나이로 나눈다 하면 2편으로 나누거든요. 어떻게 나누냐? 2030으로 나누고 40 이상으로 쫙 나눕니다. 2편으로 나누거든요. 지금 보면 2030 편보다 2030도 많은데 그래도 40 이상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40 이상이 더 많으신 것 같고 다음 문제. 나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없다?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 눌러주세요. 나는 지금, 오늘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도 지금은 없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없다 눌러주시면 돼요. 없다가 압도적입니다. 없다가 압도적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떻게 나누냐면 아직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창업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오늘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이 더 많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3번째,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본 적이 있다. 처음 도전해 본다. 제가 좀 질문을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처음 도전해 본다. 아니다, 나 해봤다. 근데 오늘 수업 듣는 거 나는 2번. 처음이다, 1번. 이거는 막상막한데요? 1번이 많은 것 같아요. 1번이 많은 것 같죠? 이건 아까보다는 조금 더 2번이 많기는 한데, 완전 예비 창업이시군요. 어떻게 이 수업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1번, 2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창업 지원 사업에 처음 도전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거는 막상 막하였는데 40대 이상 요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볼게요. 다 같이 아우를 건데 조금 더 집중을 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창업 지원 사업 자체가 조금 생소하시겠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 뭐 이거 보통은 뭐 정부 지원 사업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지원 사업이 뭘까요? 그럼 우리 대표님들 뭘까요? 뭐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것도 맞고요. 창업 지원 사업은 뭐냐면 너무 쉬워요. 답이 너무 쉬워요. 진짜 내가 창업을 할 건데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들, 사업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시면 프로그램들,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 근데 그 사업들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업화 지원금,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고, 멘토링을 해주는,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막 경영도 모르겠고 회계도 모르겠고 마케팅은 더더욱 모르겠어요 할 때 이제 그거를 앞서 나가신 분들께 멘토링을 받는 사업도 있고, 아, 창업하기 전에 교육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제가 뭔가 기계를 들여놓으려고 하는데요. 사무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해서 사무 공간을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좁습니다. 해외로 뻗어 나갈 겁니다. 글로벌 진출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창업 지원 사업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잘 보세요. 멘토링도 받고 교육도 받고 사무실도 받고 글로벌도 진출하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정부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이 정부라고 하면 보통 중앙부처죠. 정부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지자체가 하느냐? 아니면 대학이 하느냐? 등등등등 모두 다 어우러진 게 창업 지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 이렇게 혼동돼서 써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쓰기도 하고, 지원 사업이라고 쓰기도 하고, 지원금,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쓰기도 하고, 단어가 엄청 다양했죠. 왜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완전 기본 개념입니다. 원래는 창업 지원 사업인데 이 앞에 정부가 붙어서 정부 창업 지원 그래서 말한 거죠. 그리고 보통은 창업 지원 사업에서 우리는 굉장히 가장 큰 니즈가 있는 게 사업화 지원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화 지원 사업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오늘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창업 지원 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비 창업자부터 사업 개시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는 날짜를 말해요.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는 날짜. 이 날짜가 7년이 안 된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는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창업 지원 사업은 뭐다? 아직 창업을 안 한 사람부터, 하지만 창업에 관심은 있어. 관심은 있는 사람부터 창업을 시작해서 7년이 안 된 창업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는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불러요. 이제 혼용돼서 막 다른 곳에서 써도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쏙쏙 되시죠? 아니, 창업이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밑에 줄이 정의거든요. 정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예비 창업자부터라고 써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 없지만 내가 그냥 창업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만 먹었어. 마음만 먹은 상태를 우리는 예비 창업자라고 부릅니다. 이 창업 지원 사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듣다 보면 막 이런 후회를 하세요. 내가 얼마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막 이러시면서 신분부터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세요. 아직 사업자 등록증 안 내셨죠, 우리 대표님들? 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내가 창업의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특히나 우리 평생연역 커뮤니티에 계신 멘토님들이 이러세요. 창업 이꼴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없고
창업에 마음만 먹고 있어도, 창업을 계획만 해도 지원을 해준답니다. 사업화 지원금을. 그래서 오늘 수업 말고도 막 이런 수업 되게 많이 들으시죠? 우리 대표님들 들으실 때 이렇게 쏙쏙 막 이런 거 지원해야 돼요. 저런 거 지원해야 돼요. 할 때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으셨더라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가 평균 나 아직 사업자 등록증 없어요. 그냥 사업에 대한 마음만 있어요. 또 3천에서 5천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화 지원금이라는 이름.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그 사업을 아예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창업을 해봐야겠다 하면 예비 창업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내고 뭐 법인 설립도 한번 해보고 이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예전에는 창업 지원 사업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줌 클래스도 열리고 뭐 대학에서 막 교육도 하고 하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거든요. 특히나 이 자료를 통해서 대중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냐면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라는 게 나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거기 써 있어, 목적이. 창업자 및 정의에 써 있죠. 예비 창업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업 지원 사업 정보를 편하게 알기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중앙부처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라는 게 통합 공고 파일이거든요. 제가 채팅방에 보내드린 거. 그게 통합 공고 자료인데 이게 언제 발표되냐면요. 올해는 1월 4일 날 발표났어요. 1월 4일 날. 근데 저는 12월에 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12월에 났어요. 보통 12월 마지막 주에서 1월 첫째 주에 이 창업 지원 사업 공고가 발표됩니다. 이게 발표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알기 쉽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딱 알리고 이거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창업 지원 사업 어떤 거 지원할 거고 어떤 거에 도전해 봐야겠다. 미리 공부해 놓으라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공고라는 파일을 올려주세요.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데 이 통합 공고 자료를 보면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전 100만 불짜리 자료라고 감히 표현을 해보는데 왜냐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창업 지원 사업을 공고하겠습니다. 라고 그 파일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있는데 막상 내가 열어보니까 숫자랑 뭐 글자가 너무 많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서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 이 통합 공고 자료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표 하나씩 하나씩 다 보면서 이야기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오늘로선. 그래서 26일 날 한 번 더 할 건데 이때는 뭐를 할 거냐? 그러면 이 통합 공고 자료에 우리가 한 400개 되는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400개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만 찾으면 좋을 거잖아요. 400개를 뭐 다 보면 좋죠. 다 보면 좋은데 아니 이거를 어떻게 봐야 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 멘토님들이 계셨죠. 그래서 키워드를 잘 넣으면 그 400개 중에 나한테 어울리는 창업 지원 사업을 뽑아줄 수 있거든요. 그 키워드는 다다음 주 금요일 11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통합 공고의 내용,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작년 통합 공고랑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2023년이랑 2024년이랑 지금 보세요. 대상 기간이라 하면 뭐냐면 지원 사업을 했다고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우리 하겠다고 손든 기관들 손을 들었어. 우리 올해 이렇게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 정도의 창업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기관들이에요. 작년은 몇 개죠? 103개죠. 올해는 99개예요. 4개 줄었죠. 어디서 줄었는지 다음 장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줄었어요. 많이 준 것 같죠? 한 30개 줄었어요. 30개 줄었고, 그런데 예산 1,000억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1,000억이 늘어서 생각보다 창업 지원 사업에 편성되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3조. 3조 중에 1억만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맨날 하죠. 3조 7천억 정도가 올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매년 20년도부터 이게 15년도 뭐 16년도부터 계속 통합 공고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 여기 작년엔 3조 6천억, 재작년에도 3조 6천억, 그 전년도에는 1조 4천억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지금 1조 4천억이 3조가 된 게 아니고 기초 지자체가 21년도엔 없죠. 20년도에는 광역 지자체 내용이 없죠. 이게 점점 조금씩 고도화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취합되는 자료가 많아진 거예요. 20년도에는 중앙부처만 나왔기 때문에 1조 4천억이 된 거고 그 다음 연도는 광역지자체가 추가됐어요. 그 다음 연도는 기초가 추가됐습니다. 기초가 추가되자마자 3조가 넘었죠. 그리고 올해는 3조 7천억 원쯤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자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야, 올해 창업 지원 사업 3조가 넘어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그럼 예산이 줄어든 걸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줄었어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줄었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줄었어요. 이미 우리 오늘 이 수업 지금 창업 멘토, 창업 컨설턴트, 사업계에서 멘토링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꽤 듣고 계시거든요. 아실 거예요. 아시겠는데, 어디서 줄었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589억 줄었습니다. 준 거예요. 올해 없어요. 어떻게 보시냐면요. 중앙부처가 이게 2023년도 자료입니다. 오른쪽이, 왼쪽이 올해 건데, 중앙부처가 지금 몇 번까지 있어요? 14번까지 있죠. 그런데 올해는 몇 번까지 있어요? 11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세 개가 없어졌어요. 중앙부처가. 세 개가 어디냐? 고용부, 농진청, 산림청 세 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고용부가 589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뉴스를 보시는 신문이나 뭐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특히 평생연역 커뮤니티에 계신 우리 멘토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게 고용부에서 매년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크죠. 589억인데 이게 싹둑땅 없어졌습니다. 고용부 올해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없어졌고, 농진청이랑 사회청도 없어졌죠. 그런데 이거는, 통합된 것 같습니다. 뭐, 농식품부, 여기랑 부에 같이 녹여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중앙부처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려고 계획 중이셨던 우리 대표님들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요. 없습니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없다는 거를 꼭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지자체를 보면 경기도에서 100억 원이 사라졌어요. 지금 조금씩 사라진 데는 제가 표시도 안 했거든요. 많이 사라진 데 두 군데인데 경기랑 전남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경기도는 98억이 줄었고 전남은 47억이 줄었어요. 이랬다는 말은 뭐냐? 이랬다는 말은 뭐냐? 살펴보니까
경기도는 그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설 투자 있죠. 뭐 지원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막 반으로 줄거나 했습니다. 그런 보육센터 같이 사무실을 지원해 주거나 뭐 네트워킹 행사를 할 수 있거나 창업 지원 센터의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고 전남도 줄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이 옆에가 눈물이에요, 눈물.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아예 없어졌어요. 영원입니다, 영원. 그리고 서울 여성 공예센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였는데 매년 한 20억 정도씩 배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대표님들 중에 공예 부분,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수작업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들께 제가 여기를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정책의 특징이 이거는 이제 제 의견도 조금 들어간 겁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랑 공예센터 이러한 것들은 기술 기반이 아니거든요. 기술 기반이 아니고 약간은 기술 기반과는 살짝 상반된 내용들의 사업과 공간이 사라지고 올해는 기술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 있죠. AI, 뭐 모빌리티, 미래 기술들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엄청 거기에 거기에다가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그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건데 올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줄어든 곳을 봤으니까 어디서 대체 예산이 늘었을까라고 봤을 때 중기부가 늘었어요. 저는 작년에 중기부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막 혼자서 예상을 했는데 완전 틀렸죠. 엄청 올랐습니다. 1,000억이 올랐고 대신에 사업수가 줄었어요. 지금 보세요. 중앙부처에서 중기부가 50개 사업에 작년에는 3조 3천억쯤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수가 13개가 줄었습니다. 37개죠. 근데 대신에 예산이 늘었어요. 예산이 늘었고 문체부가 한 100억? 조금 안 되게 늘었죠. 문체부. 이 문체부라고 하면 스포츠, 예술, 문화, 콘텐츠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준비하신다면 이런 분야가 다 문체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문체부 지원 사업을 한 번쯤 보시면 좋겠죠. 예산이 늘었으니까. 그리고 환경부도 늘었습니다. 환경부 작년에 166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237억이 됐죠. 아까 농진청이랑 산림청 사업이 줄어들고 대신에 환경부가 조금 오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과기부도 작년에는 141억이었는데 올해는 50억, 60억 정도 늘었어요. 217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자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자체는 경남이 엄청납니다. 경남이요, 100억이 넘어요. 우리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가 서울이고 이 밑에 두 번째 경기도 써 있을 거거든요. 서울이 예산이 385억이죠. 경기도가 15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서울에 거의 1,000만 명 살고 있죠. 경기도는 더 많이 살고 있죠. 1,200만 명, 1,300만 명 살고 있는데 경남이 한 300만 명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경기도랑 50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예산이 지금 이번에 창업 지원 사업에 수입이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지역에 사업자를 낼 계획이 있는 창업 기업에게 이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경남이 많이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어, 제 생각엔 이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경남 지역에서 창업을 안 하더라도 전국 단위로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을 공고를 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도에 집중을 해야겠죠. 경기도 막 예산 많았으니까 서울이랑. 그런데 올해는 경남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었다라는 걸 공고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광주, 전북, 제주, 경북, 울산 다 늘었습니다. 다 늘었고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뭐라 그랬죠? 많이 늘어난 데만 표시를 해놨다고 했죠. 예, 이렇게 6군데가 창업 지원 사업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이 특히 경남 제가 이걸 못 외워서 써왔어요. 경남 지역에서 시 블루윙 펀드라는 거를 조성을 했대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이 있는데, 예요. 패치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패치에서 머무르지 말고 여기에다가 뭔가 빅데이터를 붙이던가, 뭐 챗 GPT 이제 스토어 나왔다고 어젠가 나왔죠? 챗 GPT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정말 신기술을 가져다가 붙여서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번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수업 재밌나요? 지금 재미 하나도 없죠. 오늘 분석하는 시간이어서 원래 우리는 실습만 하거든요. 실습만 하는데 오늘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예산을 볼게요. 예산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볼 건데 어, 재밌어요. 우리 은실 대표님 학습 재밌다고 해주셔서. 자, 이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작년 거, 위쪽에 있는 게 올해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사업 파에만 지금 동그라미가 되어 있기는 한데, 하나씩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융자 보겠습니다. 어디만 볼 거냐면 예산만 보겠습니다. 예산. 융자 보증 2조 정도 되죠? 작년 거 융자 보증 2조 정도 돼요. 비슷하죠? 넘어갈게요. 사업하면 마지막에 보고 R&D 볼게요. R&D. 우리 또 작년 말에 엄청 뉴스 기사로 막 그 했던 거 있습니다. R&D 예산을 왜 이렇게 줄이냐? 막 이러는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 900억이 증액됐어요. 작년에는 4,500억 원이었는데 창업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R&D 예산은 4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시설 공간 보육은 비슷해요. 뭐 1,500억 원에서 1,300억 원 정도가 됐고 글로벌 진출 한번 볼게요. 글로벌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865억이었는데 올해는 1,000억이 넘어요. 글로벌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이따가 통합 공고에서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 텐데 글로벌 진출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거기도 또 유심히 보시면 좋겠죠? 지금 이 융자 보증, 사업화, 기술 개발,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정부에서 카테고리화해서 나눠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합 공고 같이 볼 건데 거기에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멘토링이 엄청 줄었어요. 멘토링. 엄청 줄었는데 작년에 700억 원이 넘었거든요. 올해는 451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멘토링보다는 직접적으로 창업기업한테 더 돈을 쏴주겠다라는 느낌이 커졌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멘토링보다는 사업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가 느껴지고 회사 네트워크는 205억, 226억 좀 비슷하고 인력이 완전 줄었습니다. 인력이. 인력이 뭐냐면 작년에 47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7억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력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할 때 인력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그 예산이 예산에도
돼요. 사업화 지원금을 받으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R&D나 사업화에 더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화를 보면 줄었어요. 예산이 사실 줄었어요. 사업화 마지막으로 보면 8,167억 원에서 7,931억 원이죠. 지금 여기 차이를 적어놨는데 236억 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장이었나요? 기억하세요? 고용부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거의 500억 원 삭감됐죠. 아예 없어졌죠. 500억 원이나 그 하나의 사업에서 없어졌는데 정작 줄어든 거는 236억 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데서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걸 의미하죠.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사업화 예산이 작년에는 막 엄청 줄어들 거다 전망을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전혀 안 줄었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듯한 기분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어디다? 사업화예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업화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올해 통합 공고를 분석해 보니까 내용도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통합 공고를 같이 볼 건데 좀 늦게 들어오신 우리 대표님들 계신가요? 통합 공고를 드릴게요. 통합 공고 자료 다 받으셨겠지만 채팅방에 제가 지금 남겨드릴 거고 통합 공고 자료를 같이 펼쳐서 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진 않으셨나요? 근데 이거를 한글 파일로 혼자 보면 더 어려우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한글 파일을 열고 있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 굉장히 느리게 열리더라고요. 한글 파일 지금 제가 채팅방으로 공유드린 파일을 열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 그냥 쭉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복습해 보는 거고 통합 공고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데서 매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라는 파일이 올라옵니다. 이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 다 해설해 드렸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배웠죠. 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나오는 목적이 뭐다? 창업자랑 예비 창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공고를 내린다. 이거 아까 어느 페이지에서 제가 적어놨죠? 그대로 적어놨고 여기에 이제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산 볼 때 어디서 예산 볼 때 여기 지금 어디서는 기초지자체가 없다가 광역지자체가 없다가 하나씩 생기죠. 2020년, 2021년, 22년 하면서 광역지자체 생기고 그 다음 연도에 기초지자체 생기고 하나씩 늘어나는 게 보이고 그 바로 뒤에 우리가 봤던 표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캡처해서 아까 강의 자료에 넣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그냥 처음으로 이걸 열었으면 이게 뭐야? 막 이러셨을 텐데 이제 저랑 분석을 하셨죠? 어떻게 보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얼마다? 3조 7천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99개 기관에서 올해 사업은 한 400개 정도 된다. 397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디 가서 나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한 400개 정도 나왔어.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돼요, 이제. 100개 기관에서 한 400개 정도 나왔다고 보면 돼. 이렇게. 400개, 397개 나왔고 이 397개의 사업을 그럼 어디서 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다 붙어 있어요. 정보들이 다 붙어 있어서 이 통합 공고문 자료 하나가 100만 불짜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별. 우리 이것도 지금 하나씩 방금 전에 봤죠?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 분석해서 봤고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한다? 사업화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397개 중에 166개의 사업이 사업화에 모여 있습니다. 제일 많죠?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업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나한테 직접적으로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른 R&D도 그렇고 R&D랑 사업화만 그렇고 다른 것들은 융자 보증은 내가 다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안 갚아도 돼요. 그냥 사업화를 정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업화에 집중을 할 거고 다른 것들은 현금 지원이 아니고 무리예요. 뭐 공간을 준다거나 뭐 멘토링을 해준다거나 교육을 해준다거나 다른 대표들이랑 만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사업화는 뭐다? 내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해서 우리는 사업화라는 단어를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꼭 창업지원 사업을 하시려면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통합 공고를 하나씩 하나씩 보시니까 이제 뭐야 이거 다 내가 아는 거잖아 이렇게 되시죠. 여기 이제 기관별 현황이 있어요. 중앙부처 나오고 지자체 나오고 아까 23년도에는 중앙부처가 몇 개였죠? 14개였어요. 근데 뭐가 사라졌다? 나의 기억력이 맞다, 저의 기억력이 맞다면 고용부 뭐였죠? 그리고 농진청, 상림청, 청 사업들이 두 개가 없어지고 고용부가 없어졌죠. 대신에 통폐합되고 고용부 거는 아쉽게도 아예 없어져 버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쪽집게 강의 같은데 아까 경남 예산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예산대로 이렇게 예산이 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경남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이랑 경기가 1등, 2등을 차지하긴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케이, 알겠어. 한 400개 정도 나온다는 거 알겠어. 근데 어디서 지원을 한다? K 스타트업. 우리는 뭐예요? K 음식, K 푸드, K 콘텐츠 앞에 K가 붙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K 스타트업이라고 불러요. 그냥 영어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K를 치고 영어로 그 다음에 뒤에다가 한글로 스타트업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제일 위에 나올 겁니다. 그럼 K 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이 파일도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고 이 397개의 창업 지원 사업이 대부분 다 이 K 스타트업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별로 397개가 자르르르르 나옵니다. 이거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우리 이제 지원을 하시려면 왜냐하면 정부에서 나오는 창업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 양식들이 대부분 다 같거든요. 특히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오는 창업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서는 대동소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를 내가 잘 써놨다 하시면 나머지 창업 지원 사업들도 그대로 이제 조금씩만 변형을 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 예비 창업 패키지 하나 배웠어 라고 이제 생각을 배우시고 예비 창업 패키지 하나만 딱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좀 아쉽죠. 이거 말고 뭐 중심대학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찾는 방법은 언제 한다? 다다음 주 금요일 날 한다. 다다음 주 금요일 날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게 한글 파일이고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서 제가 저희 엑셀 파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잠깐 훑어볼게요. 12시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10분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리고 작년이랑 올해랑 그 이제 397개의 사업들 중에 메인 되는 사업들만 몇 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끌고 왔습니다. 이제 엑셀 파일을 보여드릴 거고 엑셀 파일을 보여드릴 거고요. 한글 파일 끄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지금 아까 그 한글 파일에 있는 거 그대로거든요. 그대로인데 제가 엑셀로만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 비교하기 편하게 또 우리는 오늘 2023년도랑 2024년도랑 비교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보시면 제가 메인이 되는 사업들은 조금 메인이 되는 것들만 제가 작년 예산도 갖고 왔거든요. 비교해 볼게요. 우선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뭐죠?
아까 어떤 단어 한다고 했죠? 사업화라는 단어를 한다고 했어요. 사업화. 사업화. 다른 것들은 우선 오늘 시간상 못하고 사업화만 볼게요. 397개의 숫자 의미가 뭐죠? 우리 397개 숫자 의미가 뭐였죠? 우리 대표님들? 올해 나온 창업 지원 사업의 개수입니다. 올해 397개가 나왔어요. 아, 엑셀 파일을 제가 작년까지는 이거 그냥 막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올해 제가 서울시 그 성동구에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유료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엑셀 파일을 올해는,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작년까지는 제가 다 퍼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지금 같이 볼게요. 사업화 사업이고, 우리는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우리 대표님들이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분들이시죠? 그럼 제가 몇 개를 골라드릴게요. 다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골라드리지 않고 내가 직접 고를 수 있게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몇 개만 골라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꼭 적어두셨다가 K 스타트업, 우리 배운 K 스타트업에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꼭꼭 아셨죠? 예비 창업 패키지. 제가 색깔로 칠해놓을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 왜냐? 왜냐? 2023년도 예산이랑 2024년도 예산을 적어놨는데, 예산이 크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크게 배정한 게 창업 기업을 많이 뽑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인 것보다 예산이 크게 배정된 게 창업 기업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쵸?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큰 순서대로 제가 지금 정렬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비 창업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왜냐? 기업 수도 많고 예비 창업자 수도 많으니까 이것만 필수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드릴 건데 이 몇 개를 드리는 게 이제 다른 라이브 클래스 가시면 그것들입니다. 그런 메인이 되는 것들만 쏙쏙쏙쏙 이렇게 물고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드리는 건데 다다음 주는 뭐다? 낚싯대를 드릴 거다. 낚싯대를 드릴 거고 자, 요거 예비 창업 패키지 지금 쓰셨죠? 쓰셨죠? 그리고 다른 지금 것들은 아직 예비 창업자 말고 창업을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올해 또 엄청 많이 줄 거라 그래가지고 무서웠는데 안 줄었습니다. 630억 원.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죠. 대신에 막 기술 기업들한테는 예산이 아주 팡팡해요. 특히나 혹시 예비 창업자가 아니시고 내가 지금 창업을 했는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해 초격차 스타트업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님. 그거 작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1,000억 원이 있어요. 1,000억 원이. 거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어젠가 그저께인가 공고 나왔거든요. 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혹시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대표님 중에 계시다면 근데 우리는 아까 다수결에 의해서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창업을 해본 적이 없다가 더 많았는데 혹시나 폐업을 하고 내가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경험은 있어. 경험은 있는데 내가 오늘 당장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하시면 이거를 보세요. 재도전 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이랑 예산이 비슷하죠. 166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 내가 폐업을 했어. 폐업을 하고 앞으로 창업의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폐업을 한번 하고 이미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그 두 번째 회사가 3년이 안 됐대. 그러면 재도전 성공 패키지라는 사업도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눈여겨보세요. 예산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대표님들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을 텐데 모바일이라서. 창업 중심 대학 제가 지금 3개 알려드렸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재도전 성공 패키지, 창업 중심 대학 3개 알려드렸고 창업 중심 대학은 뭐냐면
뭐냐면 예비 창업자랑 이미 창업을 한 기업이랑 다 같이 뽑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전국의 대학교 한 10개 안 되게 대학교에서 예비 창업, 대학교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창업 지원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딱 이렇게도 써 있죠. 청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올해 만약에 대상이 그냥 천만 대상이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창업 중심 대학이 모든 연령대에 다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제도전, 창업 중심 대학 이 세 개 키워드를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2030 많으셨죠? 2030. 2030 많으셨으면 더더욱 창업 중심 대학을 눈여겨보시면 되고 성공 패키지도 2030만 눈여겨보십시오. 창업 성공 패키지 이거를 보통 청년 창업 사관 학교라고 부르거든요. 이 청년 창업 사관 학교가 작년에는 예비 창업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그 말이 안 써 있긴 하거든요. 예비 창업자라는 단어가. 근데 혹시 모르니 이 청년 창업 사관 학교도 눈여겨 보십시오. 네. 그리고 올해 늘어난 게 있어요. 뭐냐면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엔 158억이었는데 올해 200억이 넘어요. 근데 이거 예비 창업자도 돼요. 이거는 놀랍게도 지금 벌써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가 되어서 내가 만약에 쪽에 뭔가 정말 환경에 뭔가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수업이 끝나고 바로 K-스타트업 가셔서 이 사업명을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신청 양식이라든지 뭐 사업계획서 양식, 뭐 모집 공고 내용 이런 게 다 써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업 공고일이 1월, 2월이라고 하는데 거의 1번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창업 지원 사업 중에. 그래서 이거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올해 30억 원이 늘었어요.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이 30억 원이 늘었습니다. 내가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다. 환경 쪽에 관심이 있으면 어디다? 에코 스타트업.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스포츠 산업에 가셔야 돼요. 이거 예비 창업자도 뽑아요. 그리고 내가 여행이나 뭐 관광, 이런 뭐 외국인을 상대하는 서비스다. 이러면 관광 벤처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 창업자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요. 마지막. 신사업 창업 상한학교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어떤 뭐 점포를 열겠다. 점포를 열어서 어떤 거를 해보려고 해요. 막 하실 분들 계시죠? 우리 대표님들 중에. 그러면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너무 많나요? 제가 지금 노란색을 칠하는 게 다 메인입니다. 메인 것들. 예산이 안 줄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식품 쪽에 뭔가 내가 로컬에 어떤 중요한 뭐 특산물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볼 거야. 혹은 우리가 쌀 소비량이 너무 적은데 이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제품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아니면 뭐 못난이 감자빵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어디다?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예비 창업자가 지원이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분류가 농식품 쪽도 있고 관광 쪽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환경 쪽도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다 볼 필요 없죠. 관광 쪽인데 막 환경 관련된 관광이야. 뭐 그럴 수 이렇게 연결이 될 수는 있겠는데 내가 메인이 되는 분야가 있으시면 그것만 지금 필기를 해놓으셨다가 그거를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 적으셨죠? 적으셨죠? 우리 안소니 멘토님께서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예비 창업자 지원 가능하대요. 역시 작년에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합격했을 때는 협약이란 걸 해요. 우리가 평가를 해서 협약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그 전에 내야 된대요. 협약이 한 뭐 4월 이쯤 3월 이쯤 되겠죠.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소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 지원도 되나요? 라고 지한 대표님이 물어보셨는데 복수 지원돼요. 복수로 지원하면 돼요. 하나의 사업 계획서 쓰고 그걸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지원을 해도 되는데 단
해당 연도에 지금 사업화 지원 사업이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여러 개가 다 합격이 됐다. 내가 세 개를 썼는데 두 개가 됐어.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먼저 합격된 것을 선택하십니다. 먼저 합격된 거. 지원은 가능해요. 그런데 협약할 때, 내가 돈 받을 때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소피아 대표님,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선정될 확률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선정될 확률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받을 돈이 줄어든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둘 다 맞죠. 둘 다 맞죠. 예산이 줄었으니까 창업 기업 수가 줄 수도 있고 안 준다면 만약에 줄지 않고 그 기업 수가 동일하다면 평균적으로 그 합격자들한테 가는 평균 금액이 줄겠죠. 근데 이거는 아직 공고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지금 사업 공고 1월 말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뭐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다음 주, 뭐 1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작년 거랑 또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랑 아까 제가 중심대학이랑 비교 설명해드렸죠. 중심대학은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세 개가 다 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를 다 한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들이 중심대학을 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쓰셔도 돼요. 예비 창업 패키지랑 중심대학에 있는 예비 창업 코스 거기 쓰시면 됩니다. 청년이 아니라도 가능한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청년 창업 상한학교 있죠. 이렇게 앞에 청년 붙은 거 이거는 지원 안 돼요. 39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내가 앞에 너무 아쉽게 4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원 대상에 아예 적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39세라고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세요. 나이 제한은 타이트한가요? 나이 제한은 타이트한가요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39세 이하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43살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서류를 보지도 않고 필터링해서 거릅니다. 그거는 쳐다보실 필요도 없어요. 청년이 들어가는 거 2030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파일은 전담기관 사이트에 가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사업계획서 파일은 스타트업 있죠. 지금 제가 사업명 알려드렸잖아요. 이 사업명을 적어 놓으셨다가 K-스타트업 우리 수업 끝나자마자 K-스타트업 가셔서 그 검색 버튼 누르셔서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나온 거는 뭐다?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하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거 사업계획서 양식은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작년 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에다가 먼저 연습으로 쓰고 계시면 좋습니다. 2024년도 건 아직 나온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작년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한 대표님. 적정 페이지 수는 몇 장 정도가 채택 확률이 높은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거기 파란색 글씨로 적혀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랑 도약 패키지랑 다 다르거든요. 그 페이지를 쓰라고 하는 게 그 권유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뭐 요약 페이지를 제외하고 13장 이내로, 10장 이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걸 꼭 지키시면 좋습니다. 내가 심사위원한테 너무 보여줄 게 많다고 막 쓰잖아요. 지금 여기 심사위원으로 계신 우리 멘토님들 많이 계신데 안 보실걸요? 안 보실 겁니다. 너무 길어도 안 보시니까 정말 그 이제 거기에서 가이드라인 준 그 페이지 수를 최대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거랑 팀으로 준비하는 거랑 뽑힐 확률이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사위원 분들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이제 창업지원 사업 매니저를 했을 때는 혼자 팀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정성적으로 그 평가 기준에는 없는데 정성적으로 더 심사위원분들이 높은 점수를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으로 지원하셔서 된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준비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사위원분들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요. 너무 무책임한 답이었나요? 그래서 통합 공고문까지 같이 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올해 나온 창업 지원 사업 개수 몇 개라고 했죠? 397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보다 사업화 지원 사업인데 사업화가 166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166개를 제가 일일이 다 뜯어봤어요. 공고가 언제 나오나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4월 안에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1%죠. 150개가 1월, 2월, 3월, 4월 중에 나오고 지금 5월 이후가 15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통은 5월 이후에 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수시로, 상시로 모집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들 있죠. 이런 것들만 1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창업 지원 사업 중에 사업화 지원금을 주는 사업은 1월에서 4월 안에 1분기 안에 다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맨날 어렴풋이 연초에 많이 나니까 연초에 지원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진짜 그럼 과연 이게 정말 몇 프로나 되는지 하고 뜯어봤더니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4월 안에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이 준비하기 가장 좋은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사업화라는 단어가 보이면 우선 이거 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런 과정이구나. 그런 지원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화라는 단어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었는지 우리 통합본거 지금 다 받으셨죠? 우리 오늘 대표님들 받으셨는데 사업화라는 단어랑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 두 개만 확인하셔도 그 통합공고 자료를 보면서 나한테 요거는 좀 내가 지원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됐어. 잘 됐으면 뭘 보면 좋다. 추가로 뭘 보면 좋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랑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공고 이 두 개는 또 따로 나왔거든요. 창업지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였고 이 나머지 두 개 소상공인이랑 여성기업 육성사업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자료집 받으신 분들 거기에 이 자료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럼 그거 보시면 되고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평생현역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이 파일 오늘 수업 끝나고 올려놓을게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오늘 통합 공고의 전반적인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Recording stopped. 그래서 다음 교육 일정은 이렇게 돼요. 오늘이 12일이죠. 12일인데 아까 막 엑셀 파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제가 못 드리는 게 뭐냐면 하필 성동구랑 다음 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 유료 강의를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드리면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드리고. 근데 이거 엑셀 파일 없어도 지금 통합 공고 자료만 가지고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를 다다음 주 26일 금요일에 알려드리려고요. 26일에 지금 또 생활 멘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예약해 두시면 다다음 주 금요일 한 뭐 10시나 9시쯤에 제가 또 메일이랑 문자로 접속 링크 드릴 거거든요. 통합 공고 자료를 보면서 내가 찾아서 도전해보겠다 하시면 이거 들으시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아까 4월 안에 90% 이상 다 난다고 했죠. 이것까지 딱 들으시고 이런 키워드로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확인을 하시면 뭐 순조롭게 창업지원 사업에 도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성동구 또 이거 홍보해드려야죠. 성동구랑 하는 거는 유료예요. 근데 성동구가 지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 저녁에 해요. 저녁에 4시간이고 성동구가 지원을 해주시는 대신에 녹화본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신청 방법은 제가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엑셀 파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접 저랑
해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내가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아실 수 있고 예비 창업 패키지 목차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는 이런 걸 쓰셔야 좋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런 걸 쓰셔야 좋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4시간에 걸쳐서 하는 게 입문반이고 제가 7월부터 라이브 클래스를 하면서 이런 유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창업 지원 사업을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이런 공부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계획서 멘토링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정보 전달만 해드리는 게 저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해드리고 사업계획서 멘토링을 그러면 누구한테 제가 이거를 맡기면 좋을까 해가지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 멘토링을 하셨던 멘토님이라고 해야 되죠. 멘토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전담 멘토로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직접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멘토링을 1대1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 분을 합격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나오셔서 토크쇼를 해드릴 건데 23일이랑 25일은 제가 할 거예요. 이 입문반에서 배우는 내용 있죠.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저랑 23일, 25일에 할 거고 2월 1일에는 요거 성공 기업 나와가지고 어떻게 써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야기 해드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그 대표님께서 직접 해주실 거예요. 지금 나와 계신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성 특강을 해드릴 거고 2월 1일 목요일이 끝나고 사업계획서 이제 양식 받으셔서 쓰실 거잖아요. 쓰실 거면 다음에 누군가한테 멘토링을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이 멘토링을 이 대표님께서 직접 해주실 예정입니다. 1대1로 4대1로가 아니고 1대1로 뭐 전화나 줌이나 아니면 뭐 근처에 계시면 오프라인이나 뭘 통해서 1대1 멘토링을 해주실 거여서 이거를 이제 종합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십니다. 지금 들어오셨나요? 정현철 멘토님? 정현철 네, 대표님 들어오셨고, 멘토님 소개는 직접 하실게요. 직접 해주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평생협력 커뮤니티에서 같이 사업계획 작성 종합반을 맡은 키다리 정코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 교수로 있고요.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소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입창업 패키지 창업 멘토링을 했고 실제적으로 한 분을 멘토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외에 스타트업, 인천, 강원, 충남, 포항의 창조경 혁신센터의 창업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그 초에 K-스타트업 2023 혁신 창업 리그 심사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초격차 스타트업 모빌리티 심사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멘토링 했던 것들 쭉 한 세알려 보니 한 20여 건 정도 멘토링하고 심사를 했더라고요. 그 한 것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작성할 때 작성 가이드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하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사안인데 하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예. 이게 이제 평가표라는 건데요. 첫째,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안을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또 제3자거든요. 근데 제3자가 하는 그 심사위원들은 평가를 할 때 이와 유사한 그 평가폰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작성하실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아이템이나 콘텐츠들을 이 평가표에 의거해서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성공적인 사업계 작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에 20몇 건의 멘토링과 평가를 하면서 그러한 이력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예, 이조대 다음 페이지. 네네. 예,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서의 평가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관점은 좀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년 초에 이 멘토링하는 멘티와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사업을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꼭 올해 또 예비 창업 패키지 포함해서 창업 중심 등등을 위한 사업들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도전하게 되면 제가 책임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을 많이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세 개로 요약하면 그 사업계획서 특강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신 예비 창업 성공하신 분들의 토크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한 다음에 멘토링을 1대1로 해드리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목표로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접 그냥 멘토님을 섭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이제 나한테 맞는 창업 지원 사업을 찾는 방법 알려드리고, 아, 올해는 뭐 이런 거 준비해야겠다. 같이 이제 하고 사업계획서 멘토링을 심사하셨던 멘토님께 예,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신청 주소는 이거 찍으시면 됩니다. 찍으시면 바로 QR코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우리 멘토님께서 1대1 멘토링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몇 분 못 받을 것 같아서 오늘 해주시고, 오늘 만약에 마감이 되면 그냥 그대로 문을 닫고요. 아니면 예, 조금 더 열어놓겠습니다.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한 대표님 계신가요? 요약 페이지에서 성장 전략은 매출 성장 위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브랜드 성장 전략 같은 무형적인 부분을 써도 될까요? 하는데 이것도 멘토님마다 다르실 텐데요. 제가 느끼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는 우리 지한 대표님 예비 창업 패키지죠? 초기 창업 아니시죠?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매출이 어떻게 막 늘어난다 이거보다는 이 아이템을 내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 세상에 이게 없어서는 안 됐는데 내가 이번에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문제점이랑 그래서 솔루션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막 얼마 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비 창업자니까 매출 다 예상치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하고 어디가 문제여서 솔루션을 이렇게 만드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거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그것도 알려드려야겠어요. 그 평가 기준에 그거 있거든요. 배점 같은 거 있거든요. 배점 같은 것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쓸 때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것도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작년에 이 질문은 우리 현찰 멘토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평생연역 커뮤니티에 오늘 들려드렸던 통보 자료 3개 그거 한꺼번에 올려드릴게요.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면 그거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는 26일 독학반 할 때 그때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창업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 남겨주세요. 한 10분간 제가 더 있을게요. 그러면 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15분이나 지났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1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15분이나 지났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